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화목하게 살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그 덕분에 마침내 건물주가 되셨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들이 값이 많이 올라서 그 덕도 보았지만요. 그렇게 부모님은 꽤나 좋은 빌딩의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크게 소질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교 진학 대신 네일아트를 배웠죠. 다른 매장에서 일도 해보고 나니 이제는 제 매장을 갖고 싶어졌어요. 아빠가 빌딩 1층에 제 매장 자리를 내어주셨죠. 물론 아빠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매장은 규모가 꽤 돼서 직원도 5명이나 뽑았어요. 점점 실력이 좋다며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직원들과도 서로 사이가 좋다 보니 매장 분위기도 좋았고 가족처럼 편하게 지냈어요. 제가 이 빌딩의 건물주 딸이란 걸 알게 된 건 아빠가 매장을 오픈했을 때부터 자주 간식을 사다 주셔서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다들 스스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매장에 손님이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은 의사였어요. 소아과 전문의였죠. 아이들을 참 예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했지만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이긴 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죠.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일하는 곳 근처라며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예약 손님을 받는 중이어서 옆에 카페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났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 같은 애 주려고 내 아들 의사로 키우지 않았다. 긴 말 필요 없으니 헤어져. 너무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랑 오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릴. 너 왜 그렇게 뻔뻔하니? 니까짓게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내가 이러려고 내 아들 힘들게 의사 만든 줄 알아? 가방끈도 짧고 기껏 남의 손톱이나 만지는 주제에. 어머님, 저도 제가 부족하단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정그럼 네가 우리 아들 병원이라도 차려주던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마. 아, 근데 니네 아빠랑 엄마도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다며? 결국 그거 다니.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냐? 니네 집이 그럴 형편이나 되냐고. 병원이라도 차려줄 능력 없으면 그만 헤어져라. 어머님, 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알겠어요. 그런 건 제가 살면서 어머님한테 갚을게요.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난 할 말 다 했으니 간다. 그러더니 매몰차게 나가버리셨어요. 많은 고민 끝에 예비 남편한테 어머님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도 많이 놀란 눈치였죠. 그리고 엄마 말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 이야기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어머니께서 아들이 저와 헤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은 손님을 받고 있었고 저는 잠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씩씩대며 예비 시어머니가 매장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야, 너 내가 한 말 못 알아먹었어?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 내가 너 같은 거 만나라고 내 아들. 의사 만든 줄 알아? 능력도 없는 게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머님, 여긴 제 직장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 이게 어디서 어른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네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내 아들 병원 차려줄 거 아니면 당장 떨어지라고. 그럴 능력도 없는 집구석이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어머님,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점점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니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야, 니네 아빠 엄마도 알만하다. 얼마나 능력 없으면 놀고 먹고 있냐, 그 나이에. 내가 그런 집구석이랑 사돈 맺을 것 같아? 그때 갑자기 우리 직원이 참기 힘들다는 듯 킥킥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자 갑자기 시어머니께 다가가더니 아줌마, 지금 뭘 알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웃겨서 참다. 뭐? 넌 또 뭐야? 여기 사장 누구야?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밖에 못 시켜? 사장 나와. 아줌마, 참 시끄럽네요. 아니,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나 같으면 업고 다닐 며느리인데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이러실까? 아, 마침 저기 아까부터 우리 건물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뭐? 건물주? 하며 돌아본 곳에는 저희 아빠가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매장 입구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아빠가 보고 계신 걸 미리 알아차린 직원이 나선 것 같았죠. 그때 아빠가 예비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아주머니. 네. 아, 여기 건물주분이시구나. 아빠를 본 적 없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보며 상냥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연이 애비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제가 아까부터 듣자 하니까 정말 기가 차서. 아주머니, 저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겨우 의사한테 보냅니까? 병원 차릴 능력도 없는 의사가 뭐가 대단해서요? 그러니 더 이상 내 딸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놀란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모든 걸 알아차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아니. 사돈 오해예요, 아가.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실언을 했어. 이제 알 거 다 알았는데 우리 오해 풀고 어서 날 잡아요. 아빠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그럴 일 영원히 없을 테니 당장 나가세요. 쫓겨나기 싫으면.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경비에게 쫓겨나다시피 건물을 나갔어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희 매장을 찾아왔지만 저는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단호하게 문전박대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어요. 서연아. 아니 사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했네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다 망치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딸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죠.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심지어 아들까지 데려와서 무릎 꿇게 하고 사정했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비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애원했어요. 서연아, 우리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나도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걸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너만 바라볼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오빠, 나도 오빠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평생 어머니와 가족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데 어머니는 내 직업도 내 가족도 업신여겼어. 그런 상처를 받고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이미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오빠.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매장 앞에서 기다리곤 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었죠. 서연아.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다 망쳤구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저는 이미 예비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했죠.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저는 그저 남의 손톱이나 만지는 사람이라서 의사 아들과 어울리지 않나 봐요.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제 매장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아빠와 엄마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장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가끔 그 예비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그 어머님의 말들이 떠오르면 마음이 식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을, 내 직업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집안과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직원들은 제게 말해요. 사장님,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 살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아빠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 네가 평생 고생할 뻔했다.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아빠가 기다릴게. 시간이 지나 저는 그 일을 추억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과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제 매장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해요. 네일 아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종합 뷰티샵으로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어머님이 했던 말, 니까짓게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라는 그 말은 제가 더 강해지고 성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군가의 딸이기도, 건물주의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누구도 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 그 사건 덕분에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끔 매장 앞을 지나가는 그 예비 남편을 볼 때면 그가 아직도 후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뒤 돌아보지 않아요. 제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